미국 현지 뉴스에 충격적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계란 가격이 하루 만에 3배로 치솟고 식료품점 앞엔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계란 강도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믿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말 그대로 계란 대란에 휘말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 벨리예요. 미국에서 큰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농장에서 전국 상점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왔어요. 모두들 저를 일을 해내는 엄격한 사장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항상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매일 같은 스타일의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쓸데없는 잡담이나 실수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 사무실 벽은 상장과 인증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식품 사업에서는 더 이상 저를 놀라게 할 일이 없었어요. 적어도 2025년 봄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평범한 화요일로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전국 창고에서 온 일일 재고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이상한 메시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어요. 계란 재고 심각하게 부족. 배송 날짜 미정.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분명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죠. 비서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LA 계란 상황 확인해봐. 누군가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 그런데 비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카고 창고에서 또 다른 경고가 떴어요. 그 다음은 댈러스, 그리고 마이애미였죠. 정오가 되자 제 전화기는 같은 질문을 하는 상점, 매니저들과 레스토랑 주인들의 메시지로 진동이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계란은 어디 있나요? 벨리님, 이것 좀 보셔야 해요. 제 비서가 사무실 TV 볼륨을 높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식료품점 밖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리포터의 목소리는 심각했죠. 미국이 전례 없는 계란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가격이 하루 만에 3배나 올랐고 일부 상점은 가족당 계란 6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경찰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계란을 운반하는 트럭이 강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만 3번째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식품업계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계란은 기본이잖아요. 모두가 계란을 필요로 하죠. 아침 식사, 구운 음식, 그리고 수많은 다른 제품에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을 위기센터로 바꿨어요. 팀원들이 회의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모두 지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과점 주인들과 레스토랑 체인에서 온 전화로 계속 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캐서린, 한 제과점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웨딩 케이크 주문이 3개나 있어요. 계란 없이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해결하고 있어요. 48시간만 주세요. 모두가 떠난 후 알고 있는 모든 국제 공급업체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연락처들은 도움이 될 수 없었죠. 우리도 겨우 충분할 정도예요. 남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요. 자정이 지나서야 제 연구 보조원 마리아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죠. 뭔가 찾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제 책상에 종이를 놓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성공적으로 억제, 계란 공급 안정적. 저는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항상 아시아 국가들을 리더가 아닌 추종자로 생각해왔거든요. 그들이 미국의 아이디어를 복사한다고 믿고 있었죠. 마리아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캐서린,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나요? 메시지로 불이 들어오는 전화기, 책상에 쌓여가는 긴급 보고서, 그리고 미국 전역의 빈 매장 선반을 보여주는 뉴스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죠. 좋아, 전화기를 들며 말했어요. 한국 농림부 연락처를 알아봐. 국제번호를 누르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또 다른 비즈니스 통화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을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죠. 누군가 전화를 받기를 기다리며 사무실 창문 너머로 뉴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어떻게 계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이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전화 통화가 강점, 리더십,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모두 바꿔놓을 거였어요. 한국 농림부 공무원이 정확히 약속 시간에 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분 이름은 최형석이었죠. 완벽하게 다림질된 남색 정장을 입고 단정한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살짝 목례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죠. 저는 예의를 차릴 시간이 없었어요. 미국은 계란이 필요했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했거든요. 최 씨,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의자에 조금 더 똑바로 앉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매월 한국에서 1억 개의 계란을 사고 싶습니다. 정상 가격의 3배를 지불할게요. 그가 흥분하거나 놀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벨리 씨, 미국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국민의 식품 필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계란 수출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의 공손한 거절에 화가 나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의 공무원이 제 제안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죠?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해줘. 제 비서에게 말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우리에게 팔지 않겠다면 직접 가서 설득할 거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거의 14시간이 걸렸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한국의 계란 생산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더 잘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 메모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짐을 찾기도 전에 공항 직원들이 저를 인상적인 안전검사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발 소독조를 통과하고 체온을 스캔받고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질문에 컴퓨터로 답해야 했죠. 이게 정상인가요? 검문소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청소와 검사가요? 그녀는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 동물과 식품 공급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식품 안전을 더 진지하게 여긴다는 첫 번째 단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일 좋은 회색 정장을 입고 농림부 건물로 향했어요. 최 씨는 화상 통화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침착한 태도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죠. 그의 사무실은 단순하지만 우아했어요. 깔끔한 선이 특징이었고 책상 위에는 몇 가지 물건만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한국의 식품 안보에 관한 자세한 차트가 걸려 있었죠. 비즈니스 논의에 앞서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식품 안전 접근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는 한국의 식품 공급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국경에서 엄격한 통제가 있었고 농장을 위한 자세한 규칙이 있었으며 동물과 근로자의 정기적인 검사가 있었죠.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가 설명을 마치자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최 씨. 하지만 미국은 지금 계란이 필요해요. 요구하시는 가격은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어요. 벨리 씨, 한국은 과거의 굶주림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식품 안보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로서 누구인지의 일부입니다. 저는 제 좌절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건 철학이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그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 최 씨는 저를 시골에 있는 계란 농장으로 데려갔어요. 그 농장은 박민재라는 사람의 소유였죠. 농장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특별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세척 스테이션을 통과해야 했어요. 이 모든 단계가 당혹스럽고 짜증나게 느껴지고 있었죠.
하지만 마침내 본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불평을 잊었어요. 농장이 놀라웠거든요. 각 닭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컴퓨터가 있었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특별한 공기 시스템이 있었으며 계란을 수집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로봇도 있었어요. 박 씨는 제 또래였는데 야외에서 일하면서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오랜 세월 동안의 힘든 일로 거칠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농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닭 농장이 아닙니다. 그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이것은 데이터 기반 생명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조류 독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농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테이블에는 계란으로 만든 요리들이 가득했죠. 계란찜, 계란국,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요리들이 부족 사태 때문에 메뉴에서 사라졌었죠. 여기 사람들은 계란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않나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걱정하죠?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높은 건물과 밝은 간판이 있는 아름답고 현대적이었죠. 저는 항상 한국을 미국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작은 나라로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국보다 뒤처진 게 아니라면, 만약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앞서 있다면, 긴 경력 중 처음으로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과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대양을 건너왔는데, 오히려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배우고 있었죠. 내일은 또 다른 협상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단순히 미국을 위한 계란을 얻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제 강력한 국가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위기 동안에도 식품 공급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해하러 온 거였죠. 다음 회의를 위해 농림부에 도착했을 때 최 씨뿐만 아니라 이서진이라는 여성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놀라고 있었어요. 그녀의 명함에는 식품정책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가 있다는 것은 이 회의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벨리 씨, 이 국장이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테이블 위로 문서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는 3가지 주요 사항을 원하고 있었어요. 첫째, 미국은 10년 동안 한국 농산물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했어요. 둘째, 미국은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을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했고요. 셋째,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야 했죠. 제 첫 생각은 이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계란에 최고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추가적인 것들까지 필요한 걸까요? 이 조건들은 과도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정상 가격의 3배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국장의 얼굴은 고요한 물처럼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어려움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호 이해를 원합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협상 기술을 동원했죠. 그들이 요구를 낮추도록 노력했어요. 미국이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것을 상기시켰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더 기꺼이 도울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그들은 굽히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 씨가 제가 계속 밀어붙인 후에도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박 씨 같은 농부들은 단순히 식품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돈을 위해 그들의 세심한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박 씨의 깨끗한 농장을 기억하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부터 정부 관리까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더 크다는 것이 더 낫다고 믿어왔어요. 부가 지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 더 작은 나라가 고통스러운 역사를 신중한 계획으로 과거의 굶주림을 우리보다 더 잘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았어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미국에 전화를 걸었고 숫자들을 계속 다시 검토했죠. 하지만 진실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계란이 필요했고 한국은 그들의 조건을 바꾸지 않을 거였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회의 테이블에 손을 평평하게 올려놓고 이 국장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제 회사와 미국 정부는 모든 조건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국장이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불행하거나 분개한 기색이 있는지 찾고 있었겠죠.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녀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파트너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벨리 씨. 그날 오후 저는 대통령이 우리의 합의를 승인했다는 백악관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제 호텔방에 소포가 도착했죠. 안에는 아름다운 전통 한국 도자기 계란 보관함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함께 있었고요.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국가 간 다리를 놓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편리함보다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발코니에 서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멀리 산까지 뻗어있는 밝은 점들의 바다였죠. 미국을 위한 계란 공급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국가의 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쩌면 강하다는 것은 가장 많은 돈이나 가장 큰 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진정한 힘은 규율과 신중한 계획에서 오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국민의 필요를 돌보는 데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녁바람이 제 얼굴에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죠. 단지 계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도 가져갈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문가가 아닌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좋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의 야경을 찍었어요. 이 이미지는 모든 것이 변한 순간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단지 미국의 계란 공급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제 방식까지도요. 우리가 합의한 후 30일이 지나 한국 계란의 첫 배송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저는 직접 그 자리에 있기로 했죠. 부두에 서서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안개가 자욱하고 날씨가 서늘했어요. 마치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특수 청결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지시하며 미국 부두 노동자들에게 계란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모든 단계가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세관 직원이 효율적인 과정을 보며 살짝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요. 네, 저도 동의했어요. 정말 그렇죠. 3주 안에 미국 슈퍼마켓의 계란 진열대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공포는 천천히 사그라들고 있었죠. 제과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레스토랑들은 메뉴에 계란 요리를 다시 올렸어요. 가격은 여전히 위기 전보다 높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다시 계란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상점이나 시장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제 안에 있었죠. 뉴저지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벽에 걸린 상장들, 도시의 전망, 익숙한 책상까지.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일을 처리하는 다른 방식을 보았고 그걸 다시 보지 않은 척 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직원들을 특별회의에 불렀어요. 보통
이런 분기별 회의는 수익과 목표에 관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뭔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벽은 한국 농업 방식을 보여주는 차트로 가득 차 있었고 생물 안전 시스템의 사진들과 새로운 안전 규약에 대한 자세한 계획들이 있었죠. 모두가 혼란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식품 안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유통센터에 한국의 검사 기준을 도입할 거예요. 우리 협약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 우리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죠. 직원들 얼굴에 놀라움이 보이고 있었어요. 운영 담당 마크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추가 비용이.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어요. 빈 선반의 비용은 얼마죠? 고객의 신뢰를 잃는 건요? 이번 위기는 더 크다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때로는 강한 원칙이 지름길보다 이익을 더 잘 보호하죠. 다음 몇 달 동안 저는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되었어요. 한국 농업 방식의 대사가 된 거죠. 식품산업 컨퍼런스에서 연설했고 의회에서 증언도 했어요. 한때 저를 위축시켰던 한국 농업 전문가들과 우정을 쌓고 있었죠. 제 사무실에는 한국에서 받은 도자기 계란 보관함을 책상 위에 눈에 띄게 놓았어요. 그건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배운 겸손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그 옆에는 농장에서의 중요한 날에 찍은 생물안전 장비를 입은 박 씨와 제 사진을 액자에 넣어 놓았어요. 기자들은 종종 미국이 어떻게 계란 위기에서 회복했는지 물어봤어요. 더 이상 제 대답에서 미국의 회복력을 강조하지 않았죠. 우리가 한때 과소평가했던 국가가 빠른 이익보다 원칙을 선택했기 때문에 회복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한국은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대신 그들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업계 리더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한 오래된 동료가 제 변화된 태도를 보고 웃고 있었죠. 너 부드러워졌네, 캐서린. 그가 말했어요. 언제부터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됐지? 저는 최 씨의 인내심 있는 설명과 박 씨의 조용한 자신감을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국가의 힘이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을 잊은 이후부터죠. 제가 대답했어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으로요. 이제 밤에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를 검토할 때 예전과는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효율성 숫자와 이익률을 넘어서 위기를 견딜 만큼 강한 원칙 위에 세워진 시스템을 찾고 있죠. 진정한 안보가 힘이 아니라 규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계란 위기는 미국의 아침 식탁을 한 계절 동안 바꿨어요. 하지만 저는 영원히 변했죠. 여전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여전히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고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내면에는 한때 제게 작게 보였지만 이제 제 눈에 우뚝 서 있는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간직하고 있어요. 가장 강한 나라는 위기를 결코 마주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가치가 굳건히 지켜지는 나라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